오늘은 저희가 인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침엔 피플. 네. 여기 보시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켠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있는데 먼저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요즘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훈 논란, 김기현 홍준표 싸움으로 번졌다입니다. 네. 지지율 하락하는 여당, 강성 지지층 논쟁까지 여기 같이 보시면 지금 정광훈 목사가 홍준표 시장한테 이 자식 저놈들은 공천 주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홍 시장이 아니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은 당 말고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받아쳤거든요. 여기까지가 사실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는 정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 간의 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지금 불이 옆으로 번졌습니다. 번졌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김기현 대표 지방 행정 맡은 사람은 거기에 전념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홍준표 시장.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이어서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아까 나왔죠. 지방 행정 전념하시라. 홍준표 참 어이없는 당대표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돼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광훈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분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정광훈 목사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요. 네, 지금 김기현 대표의 이런 얘기 지금 같이 듣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네, 홍준표 시장 참 어이없는 당대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한테 발목이 잡힌 당도 아닌데 나보고 지방일만 잘하라고 날 질타했다?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참 어이없는 당대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그냥 시장입니까? 당대표 2번이나 하고 지금 상임 고문도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 네,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만평도 있더라고요. 만평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만평 같이 보실까요? 네.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입니다. 홍준표 시장. 국민의힘 정광훈 목사랑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기현 대표 선을 긋긴 긋는데 홍준표 시장의 앞으로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만 전념하십시오. 네. 윤희석 대변인님.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두 사람의 설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전직 대표와 이제 현직 당대표 간에 저런 말씀이 오간 건 사실이죠.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당대표로 되신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네. 이 전직 당대표분들이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있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네. 홍준표 대표도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죠. 황교안 전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간에 계속 사퇴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이게 전직 당대표들의 어떤 당무에 관한 어떤 발언들이 좀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을 상황이고 네. 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광훈이라는 이 문제 인물이 본인을 향해서 좀 비속어를 섞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세게 본인을 방어해주지 않고 선을 그어주지 않으니까 여러 말씀을 하는 상황. 결과적으로는 이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저희 당이 이 논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좋을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실상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저희 당에 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분 간의 설전 아닌 설전은 그만 여기서 빨리 조기에 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조기 좀 진화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막 나가는 정광훈 선 못 끊는 여당 대응 놓고 자중질환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선 그을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선 대선이랑 전대에 지금 도움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준표 시장 계속해서 서운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윤두현 의원님. 지금 결국 선을 여당이 그어야 되는데 못 긋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 긋는 게 네. 갈등 구조에 끼어드는 거죠. 긋는 게 오히려 기름을 정광훈 부은 거구나. 목사님은 그 목사입니다. 네. 목사는 자기의 그 지위라 그러나 그 이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것을 이 특성상 자기가 옳다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정치는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특정 정당이 자기 지지 세력만 보고 정책을 펴면 우리가 올바른 정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지지 세력만 보고 외통수 정책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 세상을 보는 눈 네.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을 긋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이 처한 위치에서 하시고 우리 당은 당대로 일하고 그 왜 선을 그어라 말아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에 끼어드는 거다.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한테 자꾸 대꾸하지 말아라, 대응하지 말아라라는 시그널을 주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김 대표 입장에서는 전 목사 하는 거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느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요. 그 홍 시장께서는 아니 자꾸 떠들어서 시끄러운데 왜 그걸 방치하냐라는 네.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저는 전자가 맞다고. 그럼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선을 안 긋는 게 총선에 도움이 국민의힘의 총선. 민주당 잘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의 총선입니다. 선을 안 긋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잠깐만요. 그 선거 그렇게 잠깐만요 나왔어요. 네.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선을 그어라 말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논란에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놔두고 잘못하는 거 예를 들어 민형사상 논란이 될 게 있으면 네. 그럼 그대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거다. 정치적으로 간섭 안 하는 것을 자꾸 끼어드는 게 네. 마이너스다. 지금 여기 총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아까 공론 손 분열을 못 든 분들이 계속해서 손을 들고 계세요 지금. 네, 김현정 대변인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뭐 그렇게 선 안 긋고 계속 가시면은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네. 너무 국민의힘이 구구 보수 쪽이랑 그런 이미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해서 하는 조언 같은데 그래서 발단은 김재원 최고가 5.18 정신 헌법소록에 반대한다라고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띄우는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네.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인 거에서 비판한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께서 정광훈 목사한테 저렇게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를 룰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가입시킨 당원들이 한 8만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건 도는 얘기죠. 예, 그거에 대한 도움을 좀 받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2019년도에 그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탄핵 집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에 가서 이사야 같은 전지자 이런 발언도 본인이 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2019년 탄핵 집회 가셨거든요. 네. 거기 가서 또 그 같이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독인 개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네. 김재원 최고같이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여당의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오는 거 태용호 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여당에서 양두구육 같은 것도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지금 8만 명 얘기하시면서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또 귀에 이렇게 박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광훈 목사가 네. 저희 당에 본인을 따르는 분들을 입당을 시켜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얘기한 게
작년 한 12월경입니다. 네.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3월 8일에 있었고요. 석 달 이상 당비를 낸 사람만 투표권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11월 이전에 입당을 해서 당비를 3번 이상 냈어야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뭐 당원들을 입당을 많이 시켰는지 어떻는지는 통계적으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합니다. 네, 일단 정광훈 목사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 의원님. 예, 뭐 그거야 예를 들면 뭐 추천인에 전광훈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걸 확인하지 않는 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여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언론에서 취재하고 또 저희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수치는 다소 정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광훈 목사가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김기현 대표나 김재현 최고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는 것 논란 같다는 조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죠, 그죠? 아니 그렇죠. 근데 김재현 네. 최고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도 하셨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논란이 생길 때 이 논란을 수습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도대체 어디를 보고 네.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논란의 해결 방안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김기현 대표의 해결 방안은 홍준표 대표라는 당내 좀 합리적 인사들을 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의 출범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쟁자들을 뭐 대통령실에서 뭐 이러저런 것들 행위를 통해서 다 제거를 했죠. 이런 과정들 통해서 사실은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에 의해서 옹립되다시피 했던 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 원칙을 가지고 네. 당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아니, 당원 53%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이 된 분이 좀 옹립이 됐다는 이런 표현을 받을 만한 자격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도 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당원이 윤 의원님 짧게. 예, 당원이 몇 명이냐?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당원 명부는 네. 비밀이죠. 대외 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더라.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일 자기 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다음 하면- 정광훈 그 목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비 이른바 말은 논란이 있을 때 네. 이 화법 중에 코끼리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코끼리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무시할 건 무시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상황 분석과 희망 사항은 네.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이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게 정치적으로 신세를 졌으니 이러는 것이다라는 것은 네. 일부의 희망 사항입니다.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상황은 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현정 대변인님 짧게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 예. 대변인님. 아니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이고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그 발언이라든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측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구구 세력들과의 그 친소 관계를 그 좀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숫자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수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방송에서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태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면 더 큰 문제죠. 그분들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예배에 찾아가거나 또는 보수 그런 그 뭐 간담회나 이런 행사에서 그런 발언들을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랑 홍준표 시장의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지금 보면 사진에 외롭게 혼자 저 구석에 있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지금 태영호 의원, 태영호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김재원이요, 태영호까지 지지율 깎아먹는 여당 지도부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 김재원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 이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가 4월 3일 4.3 사건 75주년이었습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가 맞다라고 고수를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고 올까요? 지난 시기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4.3 사건은 여전히 김일성 일가가 우리가 입장 변화는 없으신 거예요? 예, 그 4.3 우리가 저는 4.3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4.3 사건에 대한 용어부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나는 여전히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김일성 지령설 태영호 뭘 사과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데 윤희석 대변인님. 태영호 최고위원의 얘기가 국민의힘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부터도 동의를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지금 오해가 되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이 48년도에 일어난 얘기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는 그 상황 때문에 제주도에서 소위 말하는 남로당 계열, 김일성 일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태영호 의원이 주장하는 네. 그 분들은 남로당 계열인데 네. 그분들의 어떤 뭐 총파업 주도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주도 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말고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민들이 희생된 부분, 이 부분과 김일성 일가의 지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네. 태영호 의원이 얘기하기를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 아무 이유 없이 희생당하신 분들마저도 네. 뭔가 김일성 일가와 연결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것을 계속 본인이 정확하게 그어주고 선을 네. 그어주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그 4.3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논쟁만 하고 있으니까 이 오해가 자꾸 촉발이 되는 거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4.3에 태영호 의원은 그 추념식에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오해가 다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것이 계속 연장이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선을 긋거나 뭔가 어떤 행동으로 이 오해를 좀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갖고 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그냥 태영호 의원이 아닙니다. 최고위원입니다. 윤 의원님.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앞서서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그래요. 여당 지지율 깎아먹는 지도부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4.3과 관련해서요. 우리 저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 네.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적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우리 태영호 최고위원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평생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다 학교에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사회에서 배운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앞부분, 이 4.3의 발단 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4.3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됐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의 문제 등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 태영호 최고위원도 빨리 그 차이를 분명하게 예. 이정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의 과잉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여기는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로당
계열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 그 혼란상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과정에 있었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걸로 인식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 빨리 네. 분명하게 이 본인이 잘 다시 한번 보고 인식해서 그렇다고 왜 하면- 오해가 생기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최고위원들의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실수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조치가 없으니까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당에서 엄중한 경고 있었고요. 경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자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왜 윤리 회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윤리위가 사안의 이 정도를 파악해서 할 일이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짧게. 예. 이거는 그 뭐 여당의 지지율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지율은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지율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4.3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과거에 역대 정부를 통해서 진상도 규명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해서 네. 국가적으로 공인한 사건들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과거사를 우리가 되짚는다는 의미는 그것은 뭐 진상 규명한다는 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김재원 대표의 발언이나 그 최고의 발언이나 우리 태영호 최고의 발언은 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인 겁니다. 그 이것을 뭐 발생과 그 나중에 전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사실 분리가 되지도 않고요. 그거는 일종의 언어 도단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래서 치면 네.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해명할 건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우리 공동체가 확인해온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럼 명백하게 국기문란에 해당하고 여당의 책임 있는 대표 일원으로서 국민 통합을 저해한 아주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태영호 의원 최초 발언을 보시면은 짧게. 전당대 기간 동안에 했잖아요. 네.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절을 해요. 그 앞에 나온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과 뒤를 구분해서 설명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 계속 이 얘기가 계속 화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